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명은 평균 73세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삶의 마지막 10년 이상을 병든 몸으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까 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들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메이오 클리닉의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오 클리닉에서 노화 전문가들이 집대성한 노화 예방 지침서입니다.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삶의 질 중심의 건강 전략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작고 꾸준한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유년기에 특정 질환을 앓지 않는 한 병원에 자주 드나들 일 없이 청년기에 접어든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출생 순간부터 노화의 근원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손상을 경험한다. 몇몇 과학자는 출생 전부터 시간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다고 믿을 정도다. 우리의 몸은 유년기에 성장하고 발달하며 성숙한다. 이와 동시에 노화도 진행된다. 노화는 노화의 영향을 알아차리기 전 이를테면 약하거나 강한 통증을 경험하기 수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기 수십 년 전부터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익숙한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바라는 노화 방식과 그러한 노화 과정을 변화시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 우선은 노화가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과학자들이 노쇠화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연구한 끝에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유독 오래 산다는 이유로 한때 수명은 오로지 유전적 특성으로 결정된다고 여겨졌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 세계 4억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제 연구에서 수명은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과학자들은 출생일, 사망 원인, 거주지, 가족관계 등 참여자의 가족력을 추적했다. 이 연구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연구에서도 유전자가 장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유전자가 삶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요인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생활 습관과 거주 환경은 수명이 결정되는 과정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쳤다. 유전적 특성. 연구에 따르면 노화의 약 15에서 25%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유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명에 영향을 주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수십 개에 달한다고 밝혀졌으나
대다수 수명 연구에서 영향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유전자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유전자 등 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수명 관련 유전자를 지니지만 유전자에는 다양한 변이체가 존재하며 각 유전자 변이체가 생성한 단백질은 건강을 개선할 수도 악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장수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유전자 변이체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여러 유전자가 기대 수명이 결정하는 과정에 특정한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사람의 미래는 몇 가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유전자 외의 요인. 특정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앞서 말했듯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자만이 아니다. 유전자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에 반응하며 상호작용한다. 생활습관, 나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 비만, 높은 스트레스 수치, 흡연, 음주 등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일반적으로 건강 악화, 질환의 조기 발병 위험도 증가,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 환경, 건강에 해로운 생활 환경, 건강한 식품에 접근하기 힘든 조건, 대기 오염과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에 대한 노출, 낮은 의료 접근성은 노화에 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한다. 생활 수준, 사회적 지지 부족,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및 교육 수준은 사람의 수명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성별, 보편적인 관찰 결과에 따르면 세계 모든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이러한 요인 가운데 상당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타고난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유전자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혹은 하지 않는 행동은 건강과 수명의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백세인이 주는 교훈.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90대와 100세가 넘는 고령자를 연구하며 무엇이 이들의 장수에 기여하는지 알아내려 했다. 100세에 도달한 사람은 백세인이라고 한다. 110세가 넘는 사람은 슈퍼 백세인이라고 불린다. 현재까지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과 소득, 직업 측면에서 공통점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비흡연자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공통의 생활 습관을 공유한다. 또한 연구 결과는 사람이 7, 80대에 이르기까지 유전적 특성보다 생활 습관이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더욱 강력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건강한 식단, 금연, 신체적 사회적 활동 유지와 같은 요인은 사람들 대다수가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한다. 단 80대에 들어선 뒤부터는 유전적 특성이 점점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노화는 복잡한 과정이다. 과학자들은 수명의 복잡성을 깊이 탐구하면서 노화의 본질, 즉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노화 현상을 상세히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노화에 관한 통찰을 얻고 생활 습관 교정이나 약 복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화의 영향을 늦추며 최소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포 손상. 인체는 정교하고 경이로운 구조물로 인체를 구성하는 수조 개의 세포가 온몸 구석구석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든다.
세포의 작동 방식과 작동 효율은 대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변화한다. 노화는 세포가 변화하고 손상되어 세포 작동 효율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세포 내 변화는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며 시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경직되는 원인이다. 세포 손상은 인체 기관과 기관계의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70세 노인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폐 기능과 신장 기능이 청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특정 세포 내에서 또는 세포 사이에서 장기간 미세하게 발생하는 변화의 영향으로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 만성질환에 노출된다. 이러한 질병은 인간의 활력을 저하시키며 궁극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특정 세포가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손상되느냐는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한층 폭넓게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예견한다. 즉, 질병이 노화를 촉진하며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노화 자체가 질병과 노쇠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노화과학은 노화가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만성질환 및 건강 악화에 노화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다. 그 밖의 요인들. 노화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작용과 외부 환경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한다. 어떤 사람은 비교적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노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아직 대부분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학자와 연구자들은 노화와 연관된 근본적인 생물학을 파고들며 이해의 폭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노화를 바라보는 접근법 가운데 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가 손상되어 정상 기능을 상실하고 노화로 이어진다는 학설을 따른다. 다른 일부는 노화가 미리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며 그러므로 수명에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학설에 근거한다. 노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단일 이론이나 현상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첫째, 노화는 인생의 아주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년기에 웰빙을 보장하는 방법을 마련하기에 지나치게 이른 시기란 없다. 이와 더불어 건강의 추이를 바꾸기에 지나치게 늦은 시기란 없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중년 이후의 사람조차 생활 습관을 전보다 건강하게 개선하면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둘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작은 변화가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간은 노년기의 건강 추이를 바꿀 힘을 지녔으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은 신체 체계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과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건강한 노화가 질병이나 질환이 전혀 없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한 노년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초인적 존재가 될 필요는 없다. 건강한 노화란 누적되는 건강 문제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되도록 건전하게 생활하며 일부 제약이 있음에도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 노년기에는 재정적 안정을 위한 계획이 이미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정서적 안정은 어떠한가? 정서적 웰빙에 투자하는 일도 몹시 중요하다. 이는 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의 전환점을 살펴보며 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 후 기대되는 일의 목록과 더불어 걱정되거나 염려되는 일의 목록을 작성해 보자. 여기에는 질병의 발병이나 청력 또는 시력 문제처럼 신체에 일어나는 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직장을 떠나거나 배우자나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를 잃거나 자녀가 집에서 독립하는 등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목록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처럼 급격한 전환은 힘든 감정이나 우울증 같은 질병으로 이어진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 바로 전략을 세우자. 예를 들어 조만간 은퇴할 계획이라면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기차게 보내야 할까?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울려야 할까? 부모에게 건강 문제가 있다면 부모와 보내는 시간과 다른 가족 구성원과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스트레스. 건강한 노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놀랍게도 스트레스다. 스트레스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연구자가 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양과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건강한 노화의 주요 요인으로 본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계산대 앞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는 사소한 상황부터 실직이나 질병 발병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까지 수많은 일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든 스트레스가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 속도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호흡이 빨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면 신체는 스트레스에서 회복할 기회를 잃으며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더욱 취약해진다.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을 경험하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장애의 징후와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에 능숙한 사람과 고난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은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관리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높은 회복 탄력성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인생의 고난을 수월하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터득할 수 있다. 우울증. 우울증은 심각한 기분 장애다. 이는 감정과 사고와 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하지만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는 아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질환이나 신체적 질병을 더 많이 앓고 있는데도 자기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우울증은 단일 원인으로 발병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에 대한 유전적 취약성과 스트레스 또는 신체 질환 같은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면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뇌소 화학물질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한 기분과 한때 즐겼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이다. 그 외 다른 징후와 증상으로는 조기각성, 과다수면, 인면장애를 포함한 수면장애,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 감퇴, 식욕 변화와 원인 불명의 체중 증가 또는 감소, 불안, 초조, 짜증 증가, 무력감, 무가치함, 죄책감 인식 등이 있다. 우울증은 피로, 두통, 소화장애,
만성 통증과 같은 다양한 신체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여러 가지 상황과 요인이 맞물려 높아진다. 많은 경우 우울증은 하나가 아닌 여러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한다. 여기에는 우울증, 가족력,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나 이혼처럼 인생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건, 유년기 학대처럼 매우 충격적인 과거 경험,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 불안이나 섭식장애 같은 기타 정신건강 문제,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이거나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등의 성격적 특성이 해당한다. 우울증이 있다고 느껴질 때는 의료진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항우울제는 우울증 치료의 첫 번째 단계 흔히 활용된다. 또 다른 일반적인 치료법은 대화요법이나 상담과 같은 심리 치료다.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대체로 약물 처방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 알코올 중독과 남용은 다른 연령층보다 노년층에서 발생률이 낮지만 그렇다고 노인들이 알코올에 면역되는 것은 아니다. 알코올을 남용하는 성인 가운데 3분의 1은 노년기에 문제를 경험하며 이들은 은퇴, 건강 악화, 배우자 사망 등을 계기로 알코올 남용을 시작한다.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면 과도한 음주가 우울증과 불안, 심지어 정신증과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에 한층 더 민감해질 수 있다. 그러한 신체적 변화에 맞춰 음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알코올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뇌 건강을 지키는 전략. 노인성 인지감퇴를 상쇄하고 정신적 웰빙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습관을 들이는 일은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지금부터 뇌를 보호하는 수칙을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치매의 약 3분의 1이 통제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 발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건강의 특정 측면을 관리할 수 있다면 뇌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한다. 일평생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극하면 인지 예비력이 강화되며 뇌를 보호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신체 활동 부족,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보편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뇌 기능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건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중년기에 더 중요하다. 예컨대 건강 전반을 관리하면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노년기에 일어나는 인지기능 감퇴를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심혈관은 심장뿐만 아니라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연구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 뇌 건강과 정신적 웰빙을 향상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밝힌 수칙들이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수칙은 뇌가 더 바람직하게 노화하도록 이끄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신체 활동 지속하기.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른 집단은 스트레칭과 균형 운동을 했다. 1년 후 과학자들은 유산소 운동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뇌 영역인 해마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매주 150분 이상 운동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이 수년 늦춰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대로 알츠하이머병 유발 유전자를 지닌 사람이 매주 150분 미만 운동하면 알츠하이머병 발병이 더 빨라졌다. 운동이 알츠하이머병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언급된 연구 결과는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신체 활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운동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므로 뇌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운동은 또한 뇌를 자연스럽게 보호하는 화학물질의 수치를 상승시킨다. 신체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뇌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 활동을 일정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신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가능성이 낮다. 신체 활동은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치매 위험도를 높이는 다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만성염증을 퇴치하는 과정에도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수면을 우선시하기. 양질의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 향상에 필수라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대다수 사람들은 수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치매 위험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질 좋은 수면은 특히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수년 동안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경우 치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간 수면 장애를 경험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또한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약 2배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 수면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덩어리는 아밀로이드판이라는 침착물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아밀로이드판은 뇌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드는데 이러한 과정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기타 독성 물질이 뇌에서 제거된다. 그러므로 장기간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및 독성 물질의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면 부족은 다른 측면에서도 치매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다른 질병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충분한 수면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일은 내 건강에 중요하다. 사회적 참여 유지하기. 사회적 접촉이 많고 타인과 일정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적 연결망에 속하는지, 그 연결망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지가 모두 두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특히 노년기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뇌 변화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 연결은 여러 측면에서 뇌에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과의 교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화학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기분과 시야를 개선하며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이 초래하는 치매에서 뇌를 보호한다고 밝혀졌다.
사회적 연결은 또한 인지 예비력을 향상하므로 노인성 변화에서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에 속하며 그 연결망을 이루는 구성원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사고력이 비교적 뛰어나다. 반면 사회적 고립은 사고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를 높인다.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가능성도 올린다. 사회적 고립은 또한 고혈압, 심장병 등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질병의 발생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울증 및 기타 정신건강장애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스트레스 관리하기.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즉 삶에서 한 가지 문제에 지속적으로 압도당하는 감정은 기억의 생성과 저장에 중요한 뇌 영역인 해마의 수축을 초래한다. 고강도 스트레스와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태는 만성염증을 증가시키고 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또한 세포염 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구조인 텔로미어의 길이에 악영향을 준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식으로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호르몬 수치가 상승하면 혈압은 상승하고 혈관은 좁아진다. 스트레스가 그 자체로 장기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혈압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과는 확실히 관련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나쁜 음식을 섭취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모든 습관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한층 더 행복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다 보면 한때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일들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심호흡, 명상, 요가 등 심신요법과 운동, 그리고 하루 일과의 간소화 등이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면 정서적 웰빙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심신요법은 정신과 신체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이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뇌에 좋은 식품 섭취하기. 지중해식 식단이나 메요 클리닉 식단과 같은 식물성 위주의 식단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과일, 채소, 올리브유, 곡류, 통곡물, 생선으로 풍부하게 구성된 식단을 섭취하면 뇌 전반의 건강에 유익하며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지중해식 식단은 노인의 정신기능 감퇴를 늦추고 경미한 인지장애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그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식물성 식단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식품들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결과적으로 뇌졸중과 치매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식품들은 또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뇌조직이 소실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치매 연구자들은 지중해식 식단과 메요 클리닉 식단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생선에 특히 주목한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포지단백 2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이 해산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뇌의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물 섭취에서 우려되는 한 가지 문제는 수은 함량이다. 수은은 독성 물질로 다량 섭취하면 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해산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경우는 해당 해산물에 함유된 수은 수치가 높더라도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뇌의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뇌졸중 위험도 낮추기. 혈관 건강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다. 혈관이 약해지거나 손상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기능할 때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할 수 없게 된다. 다음 수칙을 따르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하기. 담배 연기를 흡입하면 화학물질이 폐에서 혈액으로 순식간에 이동해 신체의 모든 기관에 도달하며 접촉하는 모든 조직에 염증을 일으킨다. 담배에 함유된 독성 물질은 급성혈전, 심장마비, 뇌졸중 등 위험한 상태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담배 연기에서 발견되는 신경독은 뇌를 손상시키고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 관리하기. 고혈압은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손상시킨다.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발병할 수 있으며 특히 환자가 뇌졸중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른바 조용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뇌졸중은 혈관에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상처는 뇌의 혈류에 문제를 일으켜 뇌의 여러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뇌의 일부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 당뇨병 관리하기.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높은 혈당으로 혈관이 손상되는 까닭에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당뇨병 관리는 뇌졸중과 치매 위험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당뇨병 자체도 치매와 관련이 있다. 높은 혈당은 뇌에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며 뇌 기능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당뇨병이 발생하면 치매 위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거나 중단하기.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잔 이상의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만큼이나 뇌졸중 위험도를 높인다고 한다. 수년간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은 영양 부족으로 뇌 손상을 겪을 수 있고 기억력 문제를 경험하며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상승한다. 특히 알코올 사용 장애에 해당될 경우 필수 영양소가 함유된 건강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거나 알코올 대사 작용이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 소화,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까닭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전략.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진정한 어려움은 말이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행동 변화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에 따르면 건강에 해로운 행동을 끊기 위해서는 3번에서 30번까지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더욱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마법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한 습관 들이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 행동 변화를 신중히 계획해 작은 단계부터 실천해 나가면 성공 확률이 상승한다. 다음 전략을 고려해 보자. 똑똑하게 행동하기.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자신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기한이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슨 목표를 세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달성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일주일 또는 한 달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부터 시작하자. 금연과 같은 큰 목표가 있다면 측정 가능한 일련의 주간 또는 일간 목표로 세분화한다. 더 예뻐지고 싶다는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목표가 아니다. 이번 달에 2.5kg 감량하기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목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달성 가능하고 자기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자. 초콜릿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거나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특히 매일 운동하는 것이 처음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목표를 한 단계 낮춰야 한다. 일정표에 기록하기. 목표가 요가 수업에 참석하기든 하루에 4.5km 걷기든 상관없이 그러한 목표를 일정표에 기록하면 달성 확률이 상승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애플리케이션, 일정표, 일기장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기록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더 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기 쉽다.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진다.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 동료와 목표를 공유하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 또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부터 음주 제한에 이르기까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받고 싶은지 알리도록 한다. 가족, 친구 또는 동료를 목표 달성에 동참시킬 수도 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에어로빅 수업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식단으로 점심을 먹거나 금연 교실에 등록하거나 사교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상승한다. 자신에게 보상하기. 건강한 습관을 기르는 과정에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 그 시간 동안 성실하게 실천한다면 습관은 평생 지속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축하하자. 영화 관람하기, 마사지 받기, 갖고 싶었던 취미용품 구입하기 등 자신에게 보상하면 앞으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동기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 힘든 것만은 아니다.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웰니스 계획을 장기간 실천할수록 쉽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대체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만들자. 낙관주의자는 더 오래 산다.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낙관적 성향인 노인들, 즉 평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노인이 파멸과 우울을 예상하는 노인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성별, 흡연, 음주, 신체 활동, 사회, 경제적 상황, 결혼 상태 등 요인을 고려한 결과 낙관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도가 29% 낮았다.
이 연구에서 낙관적 시각은 특히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을 예방한다고 밝혀졌다. 연구 대상자 가운데 매우 낙관적인 사람은 매우 비관적인 사람보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및 기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77%나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에게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병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메이오 클리닉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들은 성인이 30년 동안 인생에서 겪은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비관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보다 더 일찍 사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낙관주의자는 나쁜 사건과 관련된 요인은 자기 잘못이 아닌 일시적 문제이며 현재 상황에 국한된 현상이라 믿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고 나쁜 사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더 강했다. 낙관주의자는 더 만족스럽게 산다. 메이오 연구자들은 동일한 연구 대상자 집단을 활용해 30년 뒤 인생에 대한 전망과 자기 보고한 건강 상태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낙관주의자는 일반적으로 건강상 제약이나 업무 또는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적고 통증을 덜 느끼며 활력이 넘치고 사회 활동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며 평안하게 보냈다. 다른 연구는 낙관주의자가 관상동맥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쉽게 회복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우울증에 취약하고 면역 체계가 약하며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고리 찾기. 과학자들은 낙관주의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비관주의가 건강 악화와 조기 사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는 신체 활동 수준이 높고 음주를 적당히 하고 흡연을 적게 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낙관주의는 사망률에 여전히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하자면 낙관주의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낙관주의자는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더라도 비관주의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주의자는 처방된 대로 약을 먹거나 치료 요법을 따르는 등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면역 체계 건강, 호르몬 및 유전적 특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 또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목적과 건강의 상관관계. 인생의 후반기는 신나고 흥미진진하며 성취감을 줄 수도 있고 지루하고 우울하며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택에 달렸다. 노년기에는 배우고 탐구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게 주어진다. 그런데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 즉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몰입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 동기로 작용하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의식은 낙관주의를 심어주고 삶을 되돌아보며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묻지 않게 한다.
마크 트웨인이 관찰한 바와 같이 목적이 없다면 자신이 한 일이 아닌 하지 않은 일에 후회하고 자책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목적을 품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테면 타인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관심을 보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의미가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노년기에 만족과 성취감을 얻으려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의미 있다고 여겨지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노년기를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다. 이는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적이 있는 활동은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건강 및 은퇴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50세 이상의 사람들, 즉 기대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불행을 느낄 가능성이 적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 대한 사명감이나 열정이 없으면 우울증이나 기타 건강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은퇴라는 전환을 어렵게 받아들인다. 50년간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의 사회적 연결과 신체적 건강은 은퇴 후 적응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놀랍게도 재정, 은퇴 계획, 직장을 떠나는 방식보다 은퇴 후 적응 정도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병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단순히 행복한 생각을 하거나 친구가 많다고 해서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병에 걸렸을 때 수월하게 극복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내 생각을 대변해주고 연결된 느낌을 얻을 수 있는 파트너 또는 지지자. 신앙 기반이든 직장 기반이든 단순한 동지애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인생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며 선한 사람이 늘 마땅한 보상을 얻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지닌다는 가치관. 영성의 일부 요소, 즉 위로와 용기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압도적 힘 또는 에너지를 향한 믿음. 이러한 요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무조건 보장하지는 않지만 현재 삶의 질을 최적으로 향상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